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고현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방정론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남자 정명섭 작가입니다. 예. 요즘 그 밀떡을 향한 많은 분들의 응원이 커지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에서는 구독자들도 꾸준히 늘고 있어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이제 4만 명이 넘어섰죠. 네. 너무나 고맙습니다, 여러분. 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댓글을 쭉 훑어봤더니 너무 방송 중에 구독, 좋아요 하라는 얘기 많이 한다고. 네. 그래도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네. 제가 안 하면 누가 합니까? 그렇죠. 그럼 오늘은 직접 한번 해주시죠. 그러니까 네. 박 의원님이. 네. 창공을 팍 차오르는 그런 기분으로 한번 꾹 눌러주세요. 누르면 날아가는. 하지 마요. 네. 우리 정 작가님도 한번. 세상에 중요한 게 되게 많이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나의 꿈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디 가서 뭐 군사 얘기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자유롭게 얘기하고 또 유튜브 댓글도 잘 달아주고 뭐 다른 댓글도 소통을 활발하게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힘을 실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최근에 이제 유튜브 그 관련해서 연구하시는 분들이나 이게 이 통계를 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시청을 하고 있는데도 구독을 안 누르시는 분들이 거의 70%라고 해요.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보기는 보는데 구독을 잘 안 누른 상태에서 보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뭐 어느 정도 애정이 생기셨다면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저희에겐 진짜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총알이 되고 탄환이 되고. 여기 저희 4만 명 돌파했으니까 또 5만 명 이렇게 딱 구독자 돌파하면 저희 또 이벤트 한번 또 해야 되잖아요. 네. 어떤 이벤트일지는 5만 명 가까워 오면 그때 연구 한번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좀 참여와 응원을 기대해 보면서 오늘 이야기 시작해 보죠. 오늘은 에어쇼, 특히 말레이시아 에어쇼, 이게 리마 에어쇼라고 부르는 이 에어쇼 이야기, 또 여기에 블랙 이글 우리 이야기를 덧붙여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마 에어쇼를 좀 소개를 해주시죠. 리마 에어쇼는 동남아시아 지역 내에서 개최되는 에어쇼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에어쇼예요. 여기에서 많은 계약들, 군사 관련된 쇼케이스가 되고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동향도 알 수 있고 이런 겁니다. 근데 이 리마 에어쇼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깊이 있게 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캐치하는 것들이 좀 있는데 언론 보도에서는 이제 우리 블랙 이글이 열심히 가서 창공을 나르고 이글 쇼한 것들 위주로 좋죠. 보기 좋고 눈에 보이는 거니까. 실제로도 어떻게 보면 축하의 이벤트인 거죠. 우리 FA50이 수출이 성사가 됐으니까 그 에어쇼 때 정식 계약이 체결된 거예요. MOU를 그동안 맺다가 계약은 이제 그날 체결된 거고 그러면서 이제 쇼를 한 거죠. 일종의 자축. 세레머니 같은 거죠. 그러네요. 근데 그 이전에는 안 한 거예요. 그럴 정도로 에어쇼를 말레이시아가 중시한 거 중에 하나가 아주 중요한 기점으로 볼 수 있겠군요. 사전에 계약을 해버리면은 러시안 나이츠가 항상 참가했었는데 러시안 나이츠 우린 참가 안 해. 우린 뭐 빈털터리고 삐질 수 있죠. 그렇죠. 중국 우리도 안 해. 인도의 테자스 를 비롯한 인도 힌두스탄 항공의 이런 뭐 부스 안에 뭐 우리가 들러리야 계약에서 졌는데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시키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최하는 입장에서는 그날 합시다. 그렇지. 그러니까 뭐든 도장 찍는 건 신중해야 돼요. 맞습니다. 마지막 그 순간까지 여지를 남겨둬야 됩니다. 근데 블랙 이글이 딱 했을 때 전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게 하트 딱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화살이 딱 꽂히는 거. 밑에서 봤던 뭐 경쟁업체 부스에서 지켜보던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짜증 났을 거예요. 특히 이번 그 말레이시아 경전투기 사업에서 이상하게 자존심을 드러냈던 게 인도였거든요. 인도의 테자스가 우리가 될 거다, 우리가 반드시 되는데 그 미국 놈들이 하수인인 그 항공들이 꼼수를 부려갖고 채간 거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 정 작가님은 테자스가 보여준 건 근거 없는 자신감이다. 인도도 지금 아직 채용을 안 했는데 그리고 인도 공군의 특징이 뭡니까? 추락이죠. 특징이 추락이죠. 엄청 많이 떨어졌어요. 막말하시네. 근데 거기 이제 첨언드리자면 그 말씀이 이어왔던 건 맞는데 가까운 최근에 당연히 채용이 됐죠. 채용이 돼서 인도 공군이 안 쓰면 누가 씁니까? 테자스. 그래서 하는데 고작 일단 80여 대만 사인했어요. 뭐 엄청나게 많은 인도가 42개의 전투비행대들을 유지해야 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그래도 운영되는 게 31개 전투비행대밖에 안 하고 있어요. 근데 42개 31개라도 채워야 될 전투기 숫자를 생각하면 어마어마한데 엄청나죠. 노후 기체들이 그만큼 많거든요. 이걸 다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테자스를 사용하긴 해야 되겠는데
여러 가지로 인도 공군에서 봐서도 미흡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인도가 말이에요. 그 얼마 전에 인도에서 굉장히 큰 철도 사고가 있었잖아요. 네, 불행한 사고죠. 네, 많은 분들이 목숨도 잃고 다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영국 식민지 시절, 그러니까 19세기 말 20세기 초쯤에 지어진 철도가 아직도 절반 이상이 지금 거의 70%가 네. 그때 만들어진 열차들이 움직인다는 거거든요. 인구 14억의 나라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지금 인도는 굉장히 신기술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한 굉장히 높은 수준의 인력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게 뭔가 쫙 퍼져나가는 느낌은 아직도 좀 적거든요. 이게 군사적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테자스만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개발 기간이 오래 걸린 전투기가 역사적으로 있었나 싶은 그래서 정도. 뭔가 다른 이유가 있지 않나 이거는. 그러니까 여기 테자스 이렇게 집중하면 그걸 네. 못 해낼 나라의 역량은 또 아닐 것 같기도 한데. 자존심이 좀 센 것 같아요. 그거 참 위험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든지 내가 해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우리 기술이 들어가야 되고 전투기에서는 특히나 더 첨단 기술이 필요한데 각종 항전 장비들도 다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본 거고 거기에 전투기에 눈이 되는 레이더 그리고 엔진 다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35년씩이나 걸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했어. 그럼 또 다행이야. 대부분의 지금 얘기한 주요 장비들 다 외산입니다. 네. 인도가 그러네요. 자동차도 그런 것 같아요. 그 타타인가요? 왜 네. 인도 자동차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국 내에서 유통되는 게 거의 다잖아요. 이거는 뭐 이런 공산품들의 수준에서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자국민들이 상대적으로 좀 불편을 겪으면 되는 건데 네. 군사력이라는 건 또 얘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아무튼 인도라는 나라 굉장히 좀 특이하다. 이 부분에선. 테자스 같은 경우는 개발 기간이 오래 걸려서 별명이 나르는 아준이거든요. 아준 전차도 한 30년, 40년 걸리다가 인도 육군이 정말 싫어했는데 암 도입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소수 도입해서 그냥 모양 내기용으로 하고 있는 거고 예. 라팔을 도입하려고 했는데 라팔이 인도가 요구했던 건 100몇십 대였어요. 장사하기로는 저리 가라 할 프랑스 애들이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근데 다 취소하고 36대만 직도입했어요. 인도가 내건 조건이 우리 땅에서 생산하고 야 이거 생산한 품질 보증을 니네가 해 라고 하니까 프랑스 이거 잘못 발디렸다가는 그렇지. 라팔이 이제 막 잘 팔리기 시작하는데 인도에서 막 떨어지기 시작해봐요. 발목 잡힐 수도 그럼요. 있다. 그러니까 그 프랑스가 100몇십 대 계약을 했다가 포기해버린 거죠. 그래서 36대만 직도입해버린 거예요. 네. 이런 일들은 국제사회에 주는 시그널이 굉장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리마 에어쇼에서 FA50 정식 계약이 주는 의미는 그 자체보다는 향후에 있을 그렇죠. FA50의 수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말 그대로 쇼케이스인 거죠. 그렇죠. 이게 변곡점이 돼서 이집트 공군. 그렇죠. 이집트 공군은 지금 크게 보면 제가 보기엔 100대도 넘을 것 같은데 100대로 봐요. 흔히 100대로 보는데 그 사업을 사실 인도의 테자스도 노리고 있었고 그리고 중국의 L15도 네. 있고 이게 다 갸우뚱해진 거죠. 걔네들은. 그리고 이집트는 이제 대놓고 FA50을 우리가 현지 생산부터 해가지고 카이하고 손잡겠다는 게 거의 기정사실이 돼버리고 있어요. 그럼요. 이게 국가 차원에서 얼마나 큰 돈입니까? 이 돈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위험 부담이 최소화되어 있는 무언가를 찾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국제사회에서 이렇게 사인이 한번 됐다라는 것, 그리고 사인된 이후에 어떤 품질 관리랄까요? 이런 것들도 잘 되고 있다는 것, 이걸 시그널로 줬다는 거잖아요. 네. 리마 에어쇼에서 그걸 또 보여준 거고. 네. 예. 기종 하나가 그 성공을 거두고 어느 정도의 개발비도 회수하면서 유지보수로 말하자면 돈까지 그렇죠. 벌 수 있는 정도가 되려면 상대적으로 뭐 편차는 있겠습니다만 통상 400대를 봐요. 근데 테자스 같은 경우는 지금 자국에서도 소요가 없는데 예. 수출 실적이 제로입니다. 그래서 정말 발등해버리고 큰일 났는데 FA50은 정말이지 만약에 이집트 100대가 성사된다면 이젠 끝난 거예요 이제. 예, 이제부터는 돈 벌 일만 생긴 거예요. 지금 아까 그 인도가 약간 딴지 걸었다는 얘기 해주셨고 중국도 엄청난 딴지를 걸었죠. 중국 같은 경우는 입장이 이렇습니다. L15를 집중적으로 해외 시장에 노크하고 있는 게 사실은 그거보다 상위 버전의 경공격기 및 훈련기도 있습니다만은 그 회사 이야기 드리면 청두항공이에요. 청두항공이 지금 집중적으로 다른 기종을 생산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라인이 없어요. 그 생산 라인이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홍두항공이라고 하죠. 예. 그 항공에서 개발해낸 L15를 수출하고 있는데 사실 L15가 등장하면서 중국이 의기당당했죠. FA50 물러나라는데 FA50과 지금 대결해서
3전 2승 1패를 했네요. 우리가 2승. 그러니까 우리가 2승이다. 예, 우리가 2승을 했는데 그게 이제 말레이시아였어요. 그쵸. 말레이시아에서 만약에 L15가 잡았으면은 2승을 걔네가 거두는 그렇죠. 거였는데 그렇게 되면 L15가 굉장히 국제적으로 위상이 달라지죠. 위상이 달라질 수 있죠. L15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FA50보다는 떨어진다고 저는 봐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뭐 어마어마하게 싸요. 중국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러니까 혹시 알리익스프레스에 파나요? 알리 거기 신기하대. 네. 뭐 200원짜리, 100원짜리 이런 것도 뭐 엄청 많아요. 네. 진실을 얘기하는 저로서는 뭐 안 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뭐 하여튼 굉장히 쌉니다. 굉장히 싸서 많은 국가들이 호기심을 가질 수도 있는데 그리고 중국은 상위 버전 L15도 두 가지 버전으로 나누어 팔고 있어요. 하나는 아음속, 하나는 우리처럼 초음속이 가능한 훈련기를 팔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도 두 기체 다 가격 경쟁력은 대단한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L15가 가격 경쟁력 있다는 거는 뭐 두말할 것 없는 거고 그렇다면 이제 소비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 다른 국가들 입장에서는 그냥 싸다고 무조건 살 거냐. 정치적인 이유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국방 군사용 무기라는 게 사놓고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전투기 갔다가 뭐 밭을 갈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뭐 도로를 만들 수도 없기 때문에 사놓는 순간부터 비용이 들어가는 거라 성능도 중요하지만 가격도 중요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정치적인 결정. 노르웨이 같이 사용자 측은 K2 사. K2 최고야 라고 보고서를 여러 차례 올렸는데 노르웨이 정치권에서는 그래도 독일이랑 가깝게 지내야지 해놓고 다른 약점들 다 무시하고 레오파드를 도입한 것처럼 1승을 거둔 지역이 아랍에미리트 연합이거든요. 여기서는 당연히 돈이 모자란 쪽이 아니잖아요. 이 나라가. 여기선 중국과 거래를 더 트고 중국이 또 이 석유를 많이 사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성능이 더 좋은데 왜 저걸 사지? 우리 걸 안 사고라고 했을 때 결정이 내려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복잡해요. 그러니까 상징적인 무언가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유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해석도 되지만 밀리터리 입장에서만 보면은 아랍에미리트가 L15를 선정한 거는 어떻게 보면 단순해요. 싸고 나는 사용할 게 훈련기로만 사용해야 되는데 초음속 필요 없어. 아음속이면 돼. 우리가 공중에서 누구랑 부딪혀서 싸울 일은 크게 없을 것이다. 그렇죠. 전투기 가지고. 아랍에미리트라는 국가가 굉장히 실리적인 게 기종도 굉장히 다양하고 여러 국가의 무기 체계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나의 무기 체계를 뭐 미제를 도입했다, 또는 러시아제를 도입했다 했을 때는 그냥 그걸로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그 나라는. 자기가 이게 좋으면 이걸 쓰고 그러니까 유지보수 이런 건 좀 고려치 않고 그냥 간단 말이에요. 상대적으로 돈 있는 나라니까 더 그렇겠죠. 그러니까 물론 나라마다 다 그런 결정되는 게 다르고 복합적인 측면, 그렇죠. 지금 말씀하셨던 정치적인 측면도 있지만 아랍에미리트로 봤을 때는 그런 측면에서 L15가 선정이 됐는데 L15가 그렇게 선정이 됐고 뭐 사실 뭐 F50 같은 것들이 다시 선정되지 말라는 이유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자면. 언젠가 그렇죠. 또 필요하다면 경공격 능력이 지금 경공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고성능 전투기들이 충분하니까 경공격은 필요 없다고 보면은 그런 나라에선 필요 없겠죠. 그러나 아랍에미리트가 갑자기 테러 위협이 있다든가 이란의 테러 집단들이 요소에 있다. 그리고 그거를 핀포인트 공격을 해야겠다. 근데 전투기로는 부담스럽다. 경공격기도 필요한 거죠. 필요할 때 그때 사는 거지. 사실 돈 있는 부자들은 그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지금 대표적인 사례가 폴란드거든요. 폴란드도 우리나라 T50, FA50 들어갔을 때 국방부 장관이 우리한테 너무 비싸,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해서 M346을 도입했는데 상황이 변하고 나니까 바로 48대를 그렇죠. 도입하는 걸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시장에서 봤을 때 이 분야에서 중심이 되는 건 지금 이집트가 뭘 결정하는가가 좀 중요해졌는데 여기서 고무적인 게 리마 에어쇼에서 우리 반사청장이 어나운스를 해요. 웬만하면 안 하거든요. 그렇죠. 이집트의 그 성사될 가능성이 크다는 쪽으로 이야기하는 정도면 물밑에서 상당히 우리 쪽으로 부동호가 쳐졌고 그렇게 본다면 결국은 중국이 그동안에 온갖 방해를 했거든요. FA50에 대해서 흠집을 많이 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집트예요. 그렇죠. 왜? 이집트에는 지금 현재 훈련기가 중국제 K8 훈련기가 카라코롬이라고 부르는 무려 119대나 들어가 있고요. 그런데 이 절반도 못 쓰고 있어요. 얘들 시원찮구나. 고장은 뭐 수시로 나고 있고 사실 이집트 공군에서는 다시는 중국제 안 써가 박혀 있어요. 군에서는. 그러니 아무리 뭐 정치적인
압력과 내지는 뭐 역학관계가 있어서 한다고 해도 국방이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판단을 했을 때는 중국제는 안 쓰는 걸로. L-15는 그래서 도저히 안 될 것 같고요. 이거 제가 경험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제 어렸을 때 그 뭐 사우디라든지 이제 중동을 다니셨었기 때문에 한 번씩 귀국하면 꼭 뭐 이렇게 사오세요. 학용품 같은 걸. 나는 아니 그 브랜드나 메이커도 모르겠어. 무슨 좋은 샤프라면서 네. 이거 쓰라고 줬어요. 네. 근데 이렇게 하면 나와야 되잖아요. 네, 샤프심이. 네, 네. 나오면서 뚝뚝뚝뚝 부러져서 나와요. 옛날에 그랬죠. 네. 그래서 아버지가 그래도 사다 주신 거 선물해 주신 건데 필통에는 항상 있었습니다만 저는 결국 제도 샤프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니에요. 이제 맞습니다. 이집트 공군도 무슨 다른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어요. 중국 거 한번 써봤더니 이거 도저히 못 쓰겠다. 우린 싫어라고 하는데 누군가는 또 다른 이유로 정치권이나 뭐 다른 곳에서는 그래도 중국하고 뭐 좀 거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이런 정서가 너무나 자리 잡혀 있는 곳에 너무 괜찮은 비행기가 등장한 거지. 외면할 수 없는. 그러니까요. 네. 제도 샤프가 등장한 그렇죠. 거야. 네. 우리 강점이 뭐 일반 공산품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만은 수출에 어떤 매진을 해야 되는 국가이잖아요. 그래서 사고 나서 고객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유지보수 측면에서 맞습니다. 굉장히 그 정성을 쏟고 있거든요. 네. K방산, K방산 하는 것도 다른 것도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애프터 서비스 개념에 반드시 필요하죠. 네. 한번 쓰는 게 어렵지 한번 쓰기 시작하면 우리의 그 둘레를 못 벗어난다. 우리가 또 잘 시키는 게 고객 감동이라는 게 맞습니다.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모르겠어요. 이게 단순히 어떤 경제적인 이유나 무역적인 어떤 무언가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이런 방산 관련된 거는 한 번의 신뢰라는 게 그렇죠. 얼마나 큰 건지 이게 참 상상하기도 힘들 정도인데. 그래서 제가 여기서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가지는 인도와 중국의 그런 방해가 실패하던 원인이 인도는 아무리 자기가 해외 시장에서 어필을 해도 자국 공군도 안 쓰는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그걸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FA50의 업그레이드를 갖다가 좀 등한시하는 공군의 일부 목소리도 있어요. 물론 그들의 목소리가 논리적일 수도 있는데 그러나 더 크게 보자는 거죠. 그렇다는 면에서 이게 또 교훈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렇구나. 또 하나 중국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아랍에미리트의 성공을 가지고 모든 국가를 다 집어삼킬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자신감. 착각이지 사실은. 그리고 기본을 등한시하고 자기 실력을 기르는 것보다는 상대를 갖다 비하하려는 근거 없이 그것도 그렇죠. 정말 나쁜 애들이에요. 그 작전은 결국 필패를 한다는 것이 맞습니다. 또 이번 사례를 보고 알 수가 있는 것 같고. 중국에 보면 뭐 노노라든지 좋은 책들 많잖아요. 사서삼경 이런 거. 근데 그걸 읽을 사람이 문역대 다. 그랬구나. 네. 책이 좋으면 뭐합니까? 읽을 사람이 시원찮은데. 밀떡이 너무 많이 가네. 문화혁명까지 나올 줄은 몰랐어. 자, 이게 반면교사 삼아야 될 부분이 있고 분명히 우리가 이제 교훈을 얻어야 될 부분들을 그러니까 생각만 하면 안 돼요. 이게 결국 실천에 옮겨져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오늘 그 리마에오 쇼의 그 블랙리글 이 도장 찍은 걸 계기로 해가지고 우리가 앞으로는 또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생각도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히 계세요.